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일어났던 어떤 우리나라에 있었던 재밌는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며칠 전에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한 개정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주세법에 대한 이런 개정이나 조금씩 변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상시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좀 재밌는 게 두 개가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맥주 관련인데, 이제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수제 맥주. 집에서도 만드는 이제 홈브루가 꽤 많아졌고, 심지어 어디 대기업에서 홈브루를 할 수 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도 판매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자가 제조 맥주 키트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세금을 매기겠다, 주세를 매기겠다 하는 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인데, 두 번째는 바로 술 숙성에 오크칩 사용을 허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제 숙성에 첨가물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몇몇 국내 지금 위스키, 국내 브랜드를 달고 있는 위스키 중에 이런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위스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첨가물로는 아미노산류, 글리세릴, 홉, 덱스트린, 무기염류, 탄닌산 이렇게 첨가물이 허용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오크칩이 정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크칩 사용은 국내 주로 국산 와인 업계에서 와인 농가에서 많이 주장하던 것이었습니다. 오크칩 사용이 위스키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와인 업계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와인도 오크통 숙성 안 하는 제품도 있지만 오크통 숙성을 하는 와인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오크통을 매번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크통은 수명이 있고 관리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오크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와인 업계, 와인 농가에서는 이런 비싼 오크통을 좀 사용할 수 없었던 게 사실 좀 실상이었는데, 그래서 저렴하게 간편하게 이제 오크 숙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크칩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 요구가 이제 올해 이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허용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위스키 얘기를 주로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 오크칩 사용이 어떤 거고, 오크칩 사용이 어떤 효과를 내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위스키에서 오크칩 사용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위스키도 사실 집에서 만드는 홈 디스틸 같은 게 꽤 많아서 오크칩 숙성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위스키를 규정하는 룰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에선 당연히 이런 첨가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미국은 오크칩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들어 이제 오크칩을 숙성에 이용한 위스키들이 미국에서도 꽤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위스키를 하나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위도우 제인이라는 위스키입니다. 요거는 위도우 제인이라는 뉴욕, 아마 브루클린 주인 것 같아요. 브루클린에서 주가 아니라 뉴욕 브루클린에서 만드는 이제 술인데, 이 위도우 제인. 근데 위도우 제인의 이건 기본 그 오피셜 라인이 아니라 약간 좀 특이하게 나온 위스키예요. 일단 매시는 라이 매시인데, 제가 이 술을 보면서 뭐가 재밌었냐면은, 여기 라벨 보시면은 버번이란 말이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위스키 디스틸드 써있지만은 버번이란 말은 라벨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버번이란 말은 없어요. 버번이 말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버번 위스키도 스카치 위스키처럼 버번 위스키만을 지키는 몇 가지 이 법이 있습니다. 이 위스키는 그 법을 어겼어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위스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어겼냐?
일단 아메리칸 버번이 되기 위해서는 오크통에서 무조건 뉴 오크, 버진 오크라고도 하죠. 새로운 오크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스키는 일단 10년 동안 숙성을 했던 재사용한 오크에서 숙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맛도 보면 그 버번 위스키 특유의 오크에서 오는 바닐라감이나 좀 스파이시한 타닌감이 전혀 없습니다. 뭐 전혀까지는 없지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마시면, 이거 뭐 블라인드로 마시면 이거 버번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색도 굉장히 맑습니다. 재사용 오크를 썼기 때문에. 근데 아울러 더 한 가지 또 다른 재밌는 거를 여기는 더 추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애플우드 에이지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사과나무에 칩을 넣어서 숙성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기 위도우즈인 홈페이지 가서 찾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이거 영상 저는 편집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좀 낡은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위도우즈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오크 칩이에요. 이렇게 구멍을 막 내고 상처를 내서 이제 더 이제 맛을 잘 우러나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티백 같은 역할이에요. 티백 같은 역할. 이렇게 사과나무 애플우드를 넣어서 추가로 숙성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오크칩은, 그러니까 오크를 사용하는 숙성은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 나무, 오크 나무에서 나오는 맛, 그 맛을 얻는 거예요. 맛과 색, 그 맛을 얻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키의 맛의 대부분은 나무 맛입니다.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나무를 취미로 이게 조각도 하는데, 이 나무를 전 그래서 심심해서 오크나무를 좀 조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크나무를 조각을 했는데, 오크나무를 조각하면서 한번 조각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일본 치치부 위스키 증류소에서 얻어온, 거기서 사용하는 오크나무예요. 이 치치부 증류소에서 사용하는 이게 미즈나라 오크입니다. 뭐 재패니즈 오크라고도 하는데 일본산 오크예요. 이거를 제가 원래 이렇게 길었는데 여기 반을 자르고 이 스코틀랜드 전통잔인 이 퀘이크를 깎았어요. 퀘이크 잔이에요. 스코틀랜드 전통잔. 근데 이거를 깎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스키의 맛은 나무 맛, 오크 맛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깎으면서 이제 나무가 상처가 났겠죠. 나면서 여기에 너무 맛있는, 지금도 살짝 나는데 위스키 맛이 나요. 위스키 향이 그대로 나요. 그 정도로 이제 오크, 어떻게 보면 이꼴 위스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 오크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위스키 향이 뿜뿜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맛을 얻는 거고, 근데 그것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숙성이죠. 숙성. 세월과 이제 시간에 거치면서 위스키가 좀 뭐랄까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될까? 좀 산화도 하고 증발도 하면서 이제 위스키가 화학적으로 변하는 과정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오크 숙성, 오크통 숙성에서 쓰이는 건데, 오크칩만 뭐 어디 뭐 다른 통에다 오크칩만 넣으면은 그런 효과가, 두 번째 말하는 그 세월에 그 숨을 쉬면서 시간에 따라 숙성하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가 만든 위스키예요. 제가 만든 위스키인데 처음엔 스피릿 상태로 투명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보이나? 여기 오크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약간 검은 거, 이거 오크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나무를 쪼개서 여기서 나온 거를 태워서 이 스피릿 상태 위스키에다가 칩을 넣은 겁니다. 색깔은 무슨 정말 위스키보다 더 진할 정도로 많이 우러났어요. 요건 미즈나라 오크칩이고, 이거 완전 시커멓죠. 이거 여기도 칩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아메리칸 오크칩을 넣었어요. 색깔이 완전 다르죠?
근데 이 정도로 색깔은 뭐 거의 뭐 2, 30년 고숙성 위스키에서나 나올 법한 굉장히 진한 색인데,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을 보면은 뭐 색깔 진한 아메리칸 오크칩을 넣은 걸로 맛을 볼게요. 이게 숙성 기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이래봬도 한 2, 3년 정도 숙성을 했는데, 색깔은 정말 뭐 아주 훌륭한 위스키 색이죠. 근데 맛을 보면 그 오크의 바닐라틱한 맛이나 타닌감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밀봉된 상태에서 뭐 몇 년 숙성을 하다 보니까 얘가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 오크 나무 사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크랑 이제 위스키가 주고받으면서 표면에서 주고받고 공기가 통하면서 이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색이나 뭐 맛은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나왔지만 그 숙성에서 오는 특유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나 뭐 맛이 변해가지고 좀 이렇게 복합적이 된 맛,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오크칩의 단점인데, 그래서 이 위스키가 두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장기간 사용해서 물 빠진 오크통에 술을 넣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크통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퍼스트 필, 뭐 세컨드 필, 뭐 서드 필, 뭐 버진 오크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사용 횟수, 사용 기간에 따라서 오크에서 우러낼 수 있는 맛은 좀 한정적입니다. 마치 티백이나 커피 내리는 것처럼 계속 쓰다 보면은 뒤에서는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위스키도 재사용한 오크통을 사용했지만 맛이 안 나올 거를 대비해서 오크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오크칩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도우젠 위스키도 맛을 보면 물론 무슨 퍼스트필이나 뭐 버진오크 뭐 세오크통 쓰죠. 법원의 세오크통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이 사과나무 오크칩을 넣어서 오크 스타브를 넣어서 충분히 뭐 나무에서 느껴지는, 이거는 뭐 사과나무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나무가 갖고 있는 풍미는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어떻게 이 오크칩 사용이 허가되면서 어떻게 뭐 위스키든 뭐 주류 업계가 변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가장 환영하는 건 역시 와인 업계겠죠. 그동안 좀 뭐 우리나라 뭐 와인 업계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오크칩 사용으로써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한 효과를 뭐 충분히 낼 수 있게 되었고, 뭐 제가 뭐 그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이제 증류주들, 뭐 오크통 숙성하는 증류주들 대표적으로 뭐 소주도 있고 저기 뭐냐 뭐 브랜디, 뭐 감귤 뭐 브랜디처럼 그런 것도 있고 소주 오크통 숙성 소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칩이 사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요새가 아니고 뭐 몇 년 전부터 좀 없어서 못 팔았던 일품 진로 같은 소주 있죠. 오크통 숙성 소주. 이제 그거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오크칩 넣어가지고 그냥 담가 놓으면은 정말 보기에는 그럴듯한 오크의 그 숙성 맛이 나는 술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오크칩 사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오크통 숙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에요. 오크통 숙성을 하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크통 숙성에 대한 뭐 연구나 결과조차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오크칩이라는 어떻게 보면 편법부터 좀 시작하게 될 공산이 뭐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뭐 저는 어쨌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카치 위스키나 버번 위스키 뭐 다른 여타 유수의 좋은 위스키들이 뭐 오크칩을 반대하고 막은 데는 뭐 이유가 물론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단 그거를 허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좀 재밌는 위스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스타일로 실험을 해보면서 더 좋은 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늘 결론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혼란한 건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의 이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뭐 덕분에 뭐 좀 다양한 술 혹은 뭐 질 좋은 뭐 술을 좀 저렴한 값에 만날 수 있게 된 점, 뭐 그런 거는 사실 환영할 만한 부분인데, 과연 이 술 만드는 쪽에서 이 오크칩 사용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혹은 뭐 오크칩 사용과 오크통 숙성을 굉장히 애매하게 표기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눈은 앞으로도 더 좀 날카로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제가 만든 오크칩, 아메리칸 오크칩을 넣어서 숙성시켰던 위스키. 맛이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한동안 테이스팅을 못했어요. 이거를 넣어놓고 좀 까먹고 있다가 거의 지금 한 3년 만에 맛을 보는 건데, 맛이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이거 뭐 그냥 모르고 마시면은 뭐 오크칩인지 오크통에서 숙성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오크칩은 정말 이만한 오크통 없잖아요. 이렇게 적은 양의 술도 이 오크통 숙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마법의 치트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뭐 저희 소비자들은 맛있는 술 먹으면서 앞으로 나올 다양한 재밌는 술들을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부하면서 마셔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